바깥에 나가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선생님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은희쌤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깥놀이에 나갈 수 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날씨가 따뜻하긴 해도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갈 수 있는 날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완전 추운 한겨울이나 완전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이 아니면 4월, 5월, 6월에는 나갈 수 있는 날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바깥놀이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요즘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놀이를 나가기 전, 그리고 나가면서, 그리고 들어올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바깥놀이는 연령에 따라서 우리 시간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만 0세는 주 3회 30분, 만 1, 2세는 매일 30분, 유아는 하루에 1시간의 바깥놀이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간은 어느 장소에 집결하거나 모여서 어느 장소에 도달했을 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교실에서 준비를 하면서 신발을 신고 나와서 신발을 신으면서 아이들과 간단하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 오늘 날씨가 어떻더라, 막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깥으로 나가봅니다. 바깥에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상호작용을 선생님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해주는 말을 통해서 주변도 둘러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고 한 번 더 언어로 듣고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데, 이 부분은 평가제 지표에도 있는 내용이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따뜻한 날, 봄 날씨에는 밖으로 나가면 꽃, 나무, 그리고 뭐 새싹, 곤충들 너무 볼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개미가 지나가네, 꽃은 무슨 색깔, 다양한 색깔, 알록달록한 색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인데 여기도 분홍색 꽃이 있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걸어가면서 나눠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있는 곤충이나 벌레처럼 같이 움직여 본다거나 그 벌레의 모습을 흉내를 내어 본다거나 봄바람에 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리면 이런 표현도 선생님이 많이 해주시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리네.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그 부분을 바라보고 언어나 단어도 익힐 수 있고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바깥놀이는 그런 경험을 하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생각하면서 자극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바깥놀이도 영유아 주도 놀이여야 하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교실 안에서도 우리가 놀이 중심이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 좋아하는 놀이를 지속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데, 바깥놀이도 장소만 밖으로 옮겼을 뿐 놀이가 진행되는 방식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놀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물이나 도구 같은 걸 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걸 아이들한테 강요하거나 이 놀이만 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바닥에 있는 모래나 흙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도 만져보고 가지고 놀면서 놀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아이들이 돌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만지고 휘두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규칙을 세운다든지 놀이터 밖으로 던지고 오라고 하든지 아예 그런 것들을 만지거나 가까이도 갈 수 없게 선생님이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놀이는 우리가 자연과 친숙해지고 그런 것들을 만지고 관찰하고 느껴보려고 바깥놀이를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만지지 마 라고 하고 선생님이 계획한 놀이를 하고 놀이터에서 만들어진 구조물만 이용해서 놀이하는 것은 아이들 발달에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이나 나뭇가지나 모래 같은 것들을 만진다면 만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되, 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나뭇가지를 가지고 놀고 싶었구나. 그런데 땡땡아 나뭇가지를 친구 얼굴에 가까이 가서 휘두르거나 친구 얼굴에 너무 가까이 대면 긁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야? 이 정도 약속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나뭇가지 만지지 마. 너 칼싸움 하려고 그러지. 던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인정해주되 선생님이 예상하는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은 한 번씩 언급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바깥놀이를 진행하다가 이제 교실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면 아이들한테 미리 언급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5분 있다가 들어가는 거야. 점심시간이 돼서 5분만 놀고 이제 들어가서 점심 먹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데요. 들어가자는 말을 미리 하면 안 된다는데요. 정리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최근에도 그렇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는 있죠. 아이들은 시간의 개념도 잘 모르고 놀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너무 강압적이고 아이들이 더 놀고자 하거나 아니면 뭔가 원하는 요구나 욕구를 무시한 채 이제 12시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지금 가지고 놀던 거 당장 손에 놔.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5분 있다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5분 후에는 지금 12시가 돼서 바깥놀이 시간이 끝났대. 우리 이제 들어가 보자 라고 했을 때 선생님 미끄럼 한 번만 더 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마저 만들고 있었는데 이것만 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점심시간 5분, 10분 늦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과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워놓은 하루 일과나 보육 일지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 그래? 오늘 너무 재미있었구나. 그래 우리 5분만 더 놀고 들어가 보자. 이 정도의 아이들과 소통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사가 뭐 시간을 말하면 안 되고 들어가자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과 교실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선생님들이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이 안 들어요. 들어가자고 해도 5분 더 놀으라고 해도 5분 후에 또 놀자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반복돼요. 말씀을 하시는데 관찰 당일에 뭐 아이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계속 바깥에서 놀 수는 없어요. 들어가야겠죠. 한 번 정도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젠 점심시간이라서 들어가야 돼. 오늘 너무 재밌었구나. 우리 내일 그러면 또 이 놀이하고 놀아보자 라고 하던지 아니면 실내에서 이 놀이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놀잇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러면 밥 먹고 교실에 들어가서 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놀아보자. 블록으로 놀이터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연계해서 놀이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과정이 평가제 관찰 당일에 잘했다 못했다로 결정이 사실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연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평가제 당일에 못하면 어떡해요? 가 아니라 평가제 전에 이미 아이들과 계속 이런 부분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도 이게 연습이 돼서 나중에는 선생님이 5분만 더 놀고 들어가자 라고 한번 했을 때 그 다음으로는 5분만 더 놀래요 라고 요구를 안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놀았으니까 들어가요 라고 먼저 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연습을 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교실에 들어오셔서 교실에 들어와서는 손 씻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선생님도 같이 꼭 손 씻으시고 그 다음 일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세먼지가 안 좋거나 날씨 때문에 나갈 수 없는 날에는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나만 핸드폰 보고 오늘 미세먼지 안 좋네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교실에서 그냥 놀이를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밖에 나갈 수가 없네 너무 아쉽다. 그 대신 선생님이 교실에서 개구리처럼 점프 하면서 놀 수 있는 개구리 점프 놀이를 준비해봤어. 바닥에다가 뭐 이걸 펼쳐놓고 이렇게 점프 하면서 놀아보자 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고 싶어 하면 같이 즐겁게 놀이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그 놀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교실에서 다른 놀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깥놀이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추후에 또 댓글 모아서 다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